아고 라디오의 손에 잡히는 바이오. 네. 앞서서 저희가 1부에서는 저희 이제 빅뱅 엔젤스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투자 철학, 그 다음에 AI 기반 신약 개발 기술의 어떤 발전 수준까지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2부에서는 AI 기반 어떤 메디컬 이미징 솔루션 시장이 거의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부터 질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던 뭐 뷰노, 루닛 이런 회사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사실 실적 관점에서는 매출이 뭐 아직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회사들이 시장을 검증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분명한 거는 제가 봐도 AI 기반의 메디컬 이미징 솔루션, 뭐 저희도 뭐 최근 2, 3년간 몇몇 개의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프로메디우스 같은 회사도 저희 포트폴리오인데 그런 어떤 AI 기반의 메디컬 이미징 솔루션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어떤 시장의 어댑테이션, 시장의 수용도 관점에서 보면 이제 제 느낌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뭐 뇌피셜까지는 아니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조금 믿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솔직히 제 느낌은 주변에 이렇게 얘기들을 들어보면 3, 4년 전까지는 그게 되겠어? 뭐 좀 이런 반응들이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솔직히. 아무래도 뭐 워낙 좀 보수적인 입장이고 또 생명을 다루는 분야니까 네, 당연히 그렇죠. 신중하게 솔루션들을 검토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는 이제 이런 상장사들이 솔직히 회사가 상장을 한다는 얘기는 매우 좀 투명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해서 많은 개발된 기술들에 대해서 제가 봐도 의료업계가 좀 더 신뢰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기술들이 좀 더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런 거는 명확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또 제가 좀 재밌게 보는 거는 솔직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AI 메디컬 이미징 시장 솔루션 관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 정도를 제외하고는 되게 많은 기술 개발이 돼 있는 회사라고 생각해요. 제가 뭐 동남아나 뭐 이쪽 그 아시아 지역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훨씬 많은 R&D 비용과 벤처 캐피탈의 돈들이 투자가 돼서 많은 기업들의 후보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오히려 글로벌 관점에서는 오히려 좀 뭐랄까 관심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돼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뭐 저희 포트폴리오이긴 합니다만 프로메디우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ICT 기반의 의료 시스템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이죠. 이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이 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원래는 이제 서울 아산병원의 스핀오프 팀이었거든요. 이 팀에서 만든 게 이제 흉부 엑스레이 감염병 진단 보조 솔루션이거든요. 이게 이제 결국은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폐렴을 진단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폐렴을 기반으로 코로나19의 중증도도,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이게 또 폐렴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증도를 모니터링하는 게 가능해서 이걸 어디서 쓰려고 하느냐? 페루에서 쓰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해외에 있는 사람들의 큰 차이가 뭐냐면 상대적으로 어쨌든 우리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사실 선진국이죠. 이젠 선진국이기 때문에 의료 환경이 소위 액세시빌리티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걸어서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버스 타고 갈 수 있고요. 근데 이런 아무래도 중진국이나 뭐 후진국의 경우는 의료 환경이 병원이 쉽게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원격 진료나 그다음에 이런 AI 기반의 원격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들 이런 솔루션들이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떻게 보면 절실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접근들을 더더욱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에 오히려 반대로 그들은 절실하기 때문에 그런 솔루션들을 지금 얘기한 AI 기반의 메디컬 이미징 솔루션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그렇지만 사람들이 절실해야 뭘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그 관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AI 기반의 메디컬 이미징 솔루션들도 이제 좀 우선 절실한 것부터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대로 AI 기반의 그런 어떤 이미징 솔루션 그런 시장의 니즈가 충분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외적인 환경이
이런 저희 삶의 모습을 최근에 많이 바꿨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솔루션을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기술과 그런 어떤 스타트업들이 많이 시장에서 이렇게 돋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메디컬 치료기기 분야에서 AI 기술이나 IoT 기기로서의 어떤 발전은 현재 어떤 기술들이 좀 개발되고 있나요? 네. 앞에서는 이제 그 앞선 질문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순수한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죠. 그래서 이미징 테크놀로지라고 하는데 머신 비전 테크놀로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인식해서 진단을 보조하는 그런 시장이 어떻게 보면 먼저 지금 받아들여진 거고요. 그 뒤에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바이오 메디칼 분야가 여러 가지 뭐 신약이라는 큰 범위도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의료기기 이 시장도 이제 엄청나게 큰 시장이기도 하고 또 사실은 많은 IT 기술이 적용돼야만 되는 기술이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 저희 뭐 브레인기어라는 회사가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광 테라피 기반의 치료 기기 회사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알츠하이머도 지금 사실은 또 약으로 치료하는 방법들이 현재 그나마 적용되고 있는 시장이라기보다는 방법들이 있는 거죠. 치료법들이 있는 거죠. 문제는 그 약으로 치료하는 치료법 자체가 약이라는 건 늘 어쩔 수 없는 그 부작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부작용이라는 게 있고 또 완전한 치료가 되지도 않고요. 솔직히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는 조금 뭐랄까요. 우리가 말하는 메인터넌스라고 하죠. 그죠? 그 병을 관리해주는 솔루션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치료기기로서 한마디로 의료기기로서 치매를 치료하는 접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관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브레인기어 같은 경우는 이걸 광테라피로 치료나 관리하는 솔루션인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뭐냐. 이게 단순히 기존의 의료업계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 뭐 이 김일구 대표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LED 이 조명기기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게 물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요새 느끼는 게 뭐냐면 물리학자야말로 진짜 천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양자 역학 뭐 이런 얘기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솔직히 네. 못 알아듣겠어요. 사실은 맞아요. 못 알아듣겠는데 어쨌든 이런 양자역학이나 물리학을 하신 이 김일구 박사라는 분이 저희한테 이제 뭐 원래 이제 카이스트 산하재단에서 뭐 엑셀레이팅 그러니까 인큐베이션 되던 팀을 저희가 투자하면서 팁스 아까 말씀드렸던 팁스 프롬을 통과시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단계별로 지금 이제 3년씩이나 됐습니다. 뭐 솔직히 딥테크나 의료 바이오 뭐 다 그렇지만 특히 의료기기는 제가 보기엔 좀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나라에선 좀 약간 뭐랄까요. 지금 엄청나게 대우받고 있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바이오 분야에 비해선. 솔직히 바이오 분야는 워낙 많은 의료 뭐 벤처 캐피탈들이나 투자들도 많은 지원, 많은 투자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까 뭐 맨 처음에 저희 뭐 백그라운드를 좀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이제 IT 기술 기반으로 AI 기술이나 아니면 IoT나 이런 쪽에 대해서 약간의 좀 경험들이 있다 보니 이런 기술들이 적용될 수 있는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한 애정이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애정이 갈 수밖에 없고 또한 그런 기술이 적용돼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다시 이 브레인 기어의 솔루션으로 얘기하면 광테라피를 기반으로 치매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게 CT 이미지로 계속 그 치매 진행 현황을 CT 이미지로 계속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 이게 이 기기가 개발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헬멧 하나 쓰면 그 헬멧에 들어있는 광 센서가 이 치매 진행 현황을 또는 치료 현황을 스캔할 수 있는 겁니다. 읽어낼 수 있는 거고 이걸 3차원으로 분석을 해서 조금이라도 얼마만큼 이게 광테라피 치료가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거를 검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어떤 의료기기도 여러 뭐 어떤 섹터들이 서브 섹터들이 있습니다만 이 중요한 하나의 투 포인트 하나는 IoT 센서를 기반으로 얼마만큼 사람들의 또는 어떤 치료의 진행 현황을 읽어드릴 수 있는가, 센싱할 수 있는가 이런 기술이 어떻게 적용될 건가. 다른 하나는 또 트리트먼트죠. 치료 자체. 그게 물론 그 다음 단계 이제 로봇인데 어쨌든 로봇까지는 또 여러 가지 허들이 많아서 그 전에 이런 어떤 그 테라피 기반의 기기들이 얼마만큼 센서와 트리트먼트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광 기반의 기술들도 꽤 많은 곳에 이미 적용돼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조금 단순하게 적용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보시면. 근데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과 접목이 되면서 조금은 더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비주얼라이즈 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이 좀 개발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김일구 대표님은 저도 몇 번 만나 뵈었는데요. 말씀대로 굉장히 크리에이티브 하시고 또 에너지틱 하신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기술들은 지금 향후 미래에도 좀 유망할 거라고 저도 충분히 사료가 되고요. 그렇다면 이런 어떤 디지털 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좀 뜨거운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 한번 앞으로의 전망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이제 AI 기반의 그런 신약 개발, 뭐 솔직히 이미 투자는 이제 10년이 넘었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현실화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AI 기반의 디지털 이미징 솔루션 시장, 이것도 조금씩 이제 어댑테이션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한마디로 의료 현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사실 그에 비하면 당연히 디지털 치료제는 정말 이머징 테크죠. 이머징 테크고 좀 더 퓨처리스틱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IT쟁이라고 말하는데 전 이제 IT 가이였으니까 IT 출신이니까 IT 출신 입장에서 보면 디지털 치료제 시장이 제일 저희한테는 좀 뭐랄까요? 들어가고 싶은 요런 좀 마인드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 이게 이제 제 관점에서 보면 이게 서비스고요. 그래서 서비스 플랫폼이 중요하고 단순히 그러니까 왜냐하면 용어의 어떤 그 뭐랄까요? 혼란이 올 수 있는 혼란이라기보다는 컨퓨징인데 치료제라고 말하니까 마치 디지털 치료제라고 말하면 뭔가 디지털인데 약인데 뭘 먹어? 뭐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솔직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테라퓨릭이다는 솔직히 좀 트리트먼트에 가까운 느낌이긴 한데 솔직히. 근데 어쨌든 뭐 용어라는 건 뭐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디지털 테라퓨릭이라는 게 디지털 치료제라는 게 사실은 제약 기술의 IT 기술을 접목해서 그죠? 그래서 기존의 약물 치료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그 컨셉 자체가 이미 약이 아닌 거거든요. 기존의 약으로 기존의 약을 보완할 수 있는 그죠? 기존의 약을 보완할 수 있거나 왜냐하면 약을 아무리 줘도 약을 안 먹으니까 안 낫거든요. 솔직히 저도 그렇고요. 감기약을 받아도 안 먹으니까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거든요. 솔직히 그로 인한 뭐 약의 뭐 오남용부터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점에서는 디지털 치료제라는 어떤 큰 테마의 솔루션들이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와 플랫폼들이 그리고 기반 기술들이 개발돼야 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명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있고 그리고 시장에 풀어야 될 문제들은 지금 넘쳐난다. 조금 뭐 이렇게 강조라는 느낌으로 말하면 넘쳐나고 있고 뭐 데이터를 잠깐 살펴봐도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프로스트 앤 설리반이 나온 시장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2020년도에 이미 뭐 12억 불 뭐 그리고 미국 시장만 연 한 29% 이상의 연평균 성장률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성장성은 분명하다 봅니다. 단 아직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여러 가지 기반 기술들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 검증들이 필요한 것 같고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딱 그 정의 자체가 그 약물 치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IT 솔루션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맞습니다. 이게 그 솔루션에 우리가 말하는 그 테크 스테이라고 하는데 기술이 기반 기술부터 중간 기술부터 서비스까지 하나씩 단계별로 이제 개발이 돼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아마존이 예전에는 쉽게 얘기하면 서버를 빌려주는 비즈니스부터 한 거고요. 우리가 이제 아이아스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파스가 나오고 그다음에 사스가 이제 발전하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소프트웨어 뭐 서비스 이 스타트업들 보시면 지금은 다 서비스를 사스로 빌렸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딱 우리가 디지털 치료제도 결국은 이러한 약물을 보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사스로 제공하자가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패턴이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단계를 또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시장 예측 기관들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저도 한 축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IT 기반의 메디칼 디바이스. 저는 개인적으로 IT 기반의 메디칼 디바이스라고 말하는 이 의료기기 시장이 다 사스 베이스로 가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이게 투자자의 기반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그냥 스탠더론 디바이스 혼자서 동작하는 기기였으면 그런 게 필요 없죠. 근데 이게 센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피드백이 들어가고 그게 AI 기술로 소위 말해서 사람 사용하면 할수록 많은 환자를 거치면 환자를 대응하면 대응할수록 치료하면 치료할수록 기계가 점점 똑똑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는 핵심 이유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디바이스가 단순히 그냥 디바이스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서비스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는 뭐 소프트웨어에서 메디컬 디바이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래서 메디컬 디바이스가 단순히 이제 그 디바이스가 아니라는 거죠. 서비스의 엣지단으로서 단말단으로서 제공되고 그럼으로써 돼야 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시간은 걸린다. 시간은 걸린다. 오히려 이제 AI 기반의 신약 개발은 사실 이미 상용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감히 제가 좀 평가를 한다면 평가라기보다는 어떤 이 수용된 상황을 좀 요약을 한다면 그다음에 AI 기반의 메디컬 이미징 솔루션 서비스 소프트웨어들은 이제 막 어댑테이션이 시작됐다. 이런 거라면 반대로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IT 기반의 디지털 치료제 솔루션이나 서비스들은 이제 막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시도되기 시작했다. 그거는 이제 솔직히 뭐 이게 기존의 약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뭐 진짜 10년짜리냐 이렇게 될 텐데 아마도 그렇게 뭐랄까요 롱텀 프로젝트까지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힘들다 하더라도 2, 3년 내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분야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위 뭐 심리치료나 이런 분야부터 적용되는 게 조금은 더 현실적으로 좀 단기간에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분야부터 좀 적용되는 게 현실적인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선 마찬가지로 잘 보시면 우리나라가 또 어떻게 보면 이 분야에서도 조금 빠르게 좀 먼저 다른 국가들보다 현실적인 아웃풋들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분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대표님 말씀에 동의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디지털 치료제는 향후에 저희가 나갈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시장을 말씀대로 미리 저희가 선점하고 그리고 또 그런 기업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이제 투자해서 빨리 이렇게 스케일업 시키면 저희도 굉장히 많은 실제로 저도 나중에는 빠르게 그 치료 혜택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나이가 네. 드실 거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 황병선 대표님 모시고 저희 이제 빅뱅 엔젤스의 어떤 투자 철학부터 시작을 해서 디지털 치료제 시장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다음 기회에 또 저희가 한번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한번 또 초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불러주십시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준비한 아고라디오의 손에 잡히는 바이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